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아성에 도전한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이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의회에 입성했고 진보당과 정의당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의 새로운 자치단체장들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화합을 강조하고 광양만권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서로 협조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순천과 광양 목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민주당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2년 뒤 총선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행이 일었던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의회 입성에 성공해 보수정당의 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선거 결과와 표심의 배경을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잡음과 공방이 끊이지 않았던 순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광규 후보가 민주당 오하근 후보를 13.9%포인트 차로 누르고 10년 만에 다시 시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불공정 공천 논란으로 인한 반민주당 정서에다 당 내부에서까지 불거진 지역위원장 심판론이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오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오히려 역풍을 불러온 꼴이 됐습니다. 광양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민주당 김재무 후보를 누르고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공천 반발로 인한 탈당 사태와 내부 분열로 원팀 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적지 않은 지지층이 이탈한 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중잣대의 문제, 지역위원장의 이해관계에 얽매였던 이런 부분들이 비판을 받는 거고 다수의 무소속 출마자들을 양산했고 무소속 연대까지 결성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반면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졌던 고흥에서는 민주당 공영민 후보가 6%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송기근 군수의 재선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여수에서는 민주당의 조직력에 맞설 만한 경쟁자가 없었던 탓에 정기명 후보가 70%가 넘는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11.83%의 정당 지지율을 얻으며 도의원 1명을 배출했고 순천에서는 여성 청년 후보가 보수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시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선거 때만 가끔 튀어나와서 표 찍어달라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 항상 내 삶 근처에 있는 생활 밀착형 정당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도지사 당선은 불발됐지만 도내 곳곳을 누비며 민심을 파고든 덕에 이정현 후보의 득표율은 20% 가까이를 기록했고 특히 자신의 지역구였던 곡성과 순천에서 각각 40%와 30% 이상의 지지율을 확인한 것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거둔 성과로 꼽힙니다.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도의원 2명을 배출했고 순천 2명, 광양 1명을 포함해 도내에서 5명이 기초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다져온 곳이 약진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습니다. 반면 전남의 제1야당을 노렸던 정의당은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당선자는 비례대표 도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 과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생활정치에서 정의당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전남 동부권도 4개 시군 단체장이 새로 뽑혔습니다. 오늘 4개 시군의 새로운 시장 군수들이 여수 MBC에서 만나 소감과 포부를 밝혔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열했던 선거전이 끝난 지금 당선인 모두는 서둘러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갈등과 반목을 꼽았습니다. 지역마다 사정도 원인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현안 문제를 두고 예. 후보 간에 뭐 갈등이 있다든지 민심이 갈린다든지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 후보들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반목, 갈등 이것이 참 굉장히 크지 않은가. 이여수 씨의 정치 지형이 지금 국회의원이 2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판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합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수장인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핵심이라는 점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당선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만이 그렇게 실천을 해야만이 이 문제는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뒤를 자꾸 돌아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나아간다면 좋은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들은 시정의 방향도 한두 가지의 가시적 공약에 초점을 두기보다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광양의 목표가 뭐냐,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하나의 그 목표 지점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우리 고흥이 없어질 고흥이 아니고 10년 후에 인구 10만 이상의 더 큰 운군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그 발판을 마련하는 군수가 한번 돼보겠다. 대기업에 비유되는 서울 같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역에 있지만은 아주 건강한 강소기업이 이 경쟁성을 갖듯이 순천을 그렇게 좀 단단한 도시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65개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그리고 5개의 아름다운 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아름다운 만을 이렇게 거점으로 해서 여수만 르네상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소통의 의지도 한결같았습니다. 시장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 정치력도 굉장히 발휘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이 안정되고 또 공직자들이 안정돼서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하나하나씩 만나고 협의하고 사정해서 정말 여수도 이 정치 풍토가 이렇게 봉합되고 이렇게 화합되고 이런 시기가 오구나. 여수의 정치 봄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담백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겠다는 의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공약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거다. 거기로부터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저는 이게 원인이 뭔가 다음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최초의 군수가 한번 돼보겠다. 당선인들은 앞으로 광양만권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현안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하나로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 지사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전남 도민과 다른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호남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이번 선거에서 전남의 변화를 분명히 읽었다며 희망을 갖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지사 김영록 당선인 80%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몇 명 안 되는 야당 광역단체장 중 한 명이 된 건데요. 새 정부를 상대로 한 김 당선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 출신,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 경력까지 갖춘 김영록 당선인.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맡은 뒤 민선 7기 전남지사로 돌아왔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든든하게 일을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 공백이 없도록. 김 당선인은 이후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누적 30개월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신안 해상폭력 발전단지 추진과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빠지면서 김영록 당선인은 이제 야당 단체장으로서 정치력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전남에 국립의과대학도 유치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내도록 저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중앙당 지원이 거의 없었던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과 접전을 벌였던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을 총력 지원했던 김영록 당선인. 호남 정치복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재선 도지사를 발판 삼은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당장 2년 뒤 총선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목포와 순천, 광양 등 시단위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면서 어려울 때만 읍소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지역민들은 보여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순천, 광양. 인구만 64만 8천여 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단순한 선거 패배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의 뿌리인 전남에서도 정치 1번지로 꼽히는 목포와 순천을 잃은 겁니다. 목포와 순천은 공천 후유증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무엇보다 시장 당선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소병철 지역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끼리 모여서 박옥률이를 일거에 제거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했던 국회의원들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단체장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단체장이 세력을 키우고 임기가 한창일 2년 뒤 열릴 차기 총선이 현역 국회의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와 순천뿐 아니라 무소속 단체장이 배출된 광양, 영광, 진도, 강진, 무안 등 무소속 후보에게 지역구를 뺏긴 7명의 국회의원이 비슷한 처지입니다. 목포 등에서는 지방선거 직전까지 민주당 중앙당 비상징계를 통해 당원들을 제명하면서까지 세력 규합과 내부 단속을 모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선 직전 민주당이 대통합을 천명한 지 몇 달도 안 돼 이뤄진 편가르기가 악수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정부와 싸울 힘을 달라며 표를 요구했지만 싸우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텃밭으로 여겼던 전남은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모양새입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참패한 민주당이 접어든 긴 어둠의 동굴은 어디가 끝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